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 출신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와 비례해서 개인회생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느끼는 게 요새 회생 파산 관련 상담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오죽하면 상담만 하다가 하루가 갑니다. 법무사님, 그럼 어떤 곳에 개인회생을 맡겨야 좋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좋은 사무실도 많습니다. 저희한테 맡기시면 잘 진행하겠지만 본인의 상황이나 지역 등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꼭 저희에게 맡기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아래 설명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곳을 선택해야 하느냐? 먼저 개인회생 상담 관련입니다. 개인회생을 상담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가 아닌 상담실장, 사무장, 팀장 등을 통해 상담을 하고 회생이 진행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랜 경력과 노하우가 있을 수 있고 전자로 소송이 진행되는 추세인 만큼 전산 처리만큼은 더 잘할 수 있겠죠. 다만 그러면 개인 회생 전문가가 있을 필요가 있나 싶은 게 저희 의견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픈 곳이 있다면 전문의와 직접 상담과 진료를 받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죠. 마찬가지로 저희 사무소도 구체적인 상담은 무조건 법무사인 제가 먼저 진행합니다. 그게 개인회생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 등 많은 경험으로 실력이 되는 만큼 자부심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사님은 자세히 상담 후에 진행하다 보니 상담하신 분들이 편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더 드리고자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직접 상담받아 진행하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상담과 마찬가지로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 회생위원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개인 회생위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법원에 제출된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직접 강도 높게 심사하는 조사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직접 심사하고 보정을 내렸던 만큼 기본적인 것부터 어려운 사건까지 진행한 경험이 수없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직접 심사하던 사람이 사건을 진행해 준다? 벌써 믿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만큼 개인회생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회생 파산 사건도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꼭 회생위원 출신이 아니더라도 회생 파산에 있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지,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곳인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사건을 진행했는지 확인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려운 사건들, 예를 들어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 별채권, 채무자의 급여가 압류된 경우 등 막힘없이 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사님, 실제로 다른 곳에서 진행하다가 저희 쪽으로 새로 문의 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밝히기 어렵지만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수임했다가 저희 쪽으로 다시 문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통은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 업무가 회생 파산을 하는 곳인지 확인하고 진행하길 권해드립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법원에서는 민사, 형사, 등기 등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분야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주 업무가 회생 파산이어야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가 주 업무이고 형사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으면 그 사건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회생 파산에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무자는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회생 파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이 많아도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꼭 회생 파산을 주로 하는 곳에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회생 파산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여 회생 파산만 수임하고 채무자가 사건 수임을 하면 그때부터 전화를 잘 받지 않는 사무소도 상당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로 어려운 사건이라 함은 전세금이나 부동산 가격이 높아 청산가치 때문에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경우,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 자동차, 부동산 등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채권 산정 방식 등이 이에 속합니다. 워낙 어려운 내용이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침체로 매매되지 않는 분들과 관련이 있는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입니다. 예를 들어 A 채무자가 빚이 2억이 있고 집을 소유하고 있어 그 부동산에 5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고 실거래가가 3억일 때 원칙대로라면 빚보다 재산이 많으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이 고금리 등으로 거래가 되지 않은 추세죠. 그런 이유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로 재산 처분을 통해 일정 빚을 갚아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는 여러 계산식과 복잡함으로 인해 많이들 모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튜브에 부동산 관련한 영상을 찍었으니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두 번째로 별채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로 부동산, 자동차 등의 담보가 있을 때 들어가는 내용으로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상의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채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 B가 3천만 원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이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인가 이후에 해당 차량을 경매를 통해 변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채권 관련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어떤 곳에 맡기면 좋을지 정리해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세요. 안양법무사 홍종기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